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113페이지에, 113번 단어, 발음이 패슬인데요. 이거 참 고마운 단어죠. 수월하게 하는, 패슬, 수월한, 그러니까, ILE가 able에서 와서, FAC는 하다니까 될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쉽게 된다, 라는 말이며, effortless나, 그런데 너무 쉽게 얻어진 건 쉽게 없어지죠? 예,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simplistic 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자, 그러면 예문 할게요. 제가 가시면, The wise man's teachings were too facile for the intellectuals to understand 해서, intellectual이라는 이것도 표제어인데, 지식인들,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우면 또 이해를 못 하잖아요. They could only grasp complex theories이고, grasp 역시 표제어고, 원래 어저께 우리 압류하다 seize의 동의어 grab 그것과 비슷한 말 grasp 그러나 grasp은 이해하다 파악하다라는 추상적인 내용에도 씀. 그래서 복합적인 theories만을 grasp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too facile 너무 쉬운 거네요. 이 단어가 되게 좋은 건 명사형 자 소리는 facility 이게 시설이라는 거 흔히 복수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쉽게 하다라는 동사 발음은 facilitate 쉽게 하다. 이런 말도 되게 참 고마운 말이죠. 좀 공부를 facilitate 하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좀 공부가 패슬해지게끔 누군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facilitate. 그래서 문제 해결을 촉진시키는 사람을 발음하시면 facilitator 이렇게 돼요. 책 제목을 이걸로 쓰고 싶은데 단어가 좀 어려워서 vocabulary facilitator 또는 grammar facilitator 이렇게 책을 쓰면 좋겠는데 자 그다음 너무 단순한 결론 발음하면 facile conclusion 예. 밑에 그 undemanding이나 painless나 trouble free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기보다는 좀 불안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불안감이 느껴지세요? undemanding하다 painless하다 trouble free하다. no pain, no gain 그러잖아요. 예. 고통이 없이 없는 게 없으니까 painless 하면 잠깐은 좋지만 결국 예. 나중에 두고 보면 예, 수포가 돼 버리니까 수포가 되게 하다 얼마 전에 단어 공부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그게 painless 하다고 좋다 할 때 나중에 보니 없어져 버려. 그게 뭐예요? undo. 예. undo가 되니까 좀 고생을 해야죠. 그렇죠? 젊어서 고생은 어떻다고요? 사서도 안 되고. 자, 옆으로 보셔서 피상적인 발음하시면 superficial, 그 다음에 shallow라는 말, 얕은 이런 식의 말이어서 아주 썩 좋지만은 않고요. 그렇지만 또 기왕에 할 거면은 조금 쉬운 방법들, 시설 같은 거 써야지 고생하겠다고 막 마이크도 안 하고 강의하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시설을 갖춰놓고 고생을 해야지. 자, 예문할게요. 소리 읽으시면 Children splashed in the shallow puddles 했고 그러니까 splash라는 게 첨벙첨벙 그 다음에 shallow puddles 할 때 puddles가 웅덩이 예, 구덩이 물이 있을 때 퍼들이라 하고요. 푸덕푸덕 소리가 나서 퍼들이라 그러나 그냥 구덩이는 pit 흙으로 된 구덩이는 pit pit 쓰고요. 그 다음에 fact 우리 지금 이 하다라는 어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팩터라는 말 아시죠? 요소. 그 다음에 팩션은 모르실 거예요. 픽션은 알죠? 만든 이야기. 근데 팩션은 파벌이라 그래서 뭐 무슨 어느 왜 정치에 보면은 누구 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파벌을 팩션이라고 발음을 해서 연습해 주시고 우리 당파 싸움 옛날에 많이 했다고 뭐 일본에서 그걸 더 부추겼다고는 합니다만 그 얘기를 과장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럴 때 factional strife라고 얘기를 해요. 노론, 소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 보시면 적자를 발음하면 deficit, 예, 아주 굉장히 훌륭하다 발음은 magnificent. 그 다음에 proficient 하면 능숙한. 그 다음에 sufficient를 낳은 동사 suffice, 예, 이런 말들이 있다. 예. 이제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 보면은 느낌이 조금씩들 오세요? 단어들의 느낌. 옛날에 제가 저희 셋째 딸애랑 막내애랑 집에 오후에 저녁 때 가서 같이 둘이 밥을 먹다가 저는 이제 되게 지쳤는데 얘가 자꾸 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놀아달라고. 그래서 뭐하고 놀까? 내가 제일 머리 안 쓰고 제 몸 안 움직이고 노는 방법이 끝말잇기.
그래, 끝말잇기를 하자. 그래서 끝말잇기를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얘가, 뭐, 무슨 감, 예를 들면 물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무슨 간으로 끝났어요. 예를 들면, 뭐, 무슨 간이라 했을까? 뭐, 예를 들면 인간이라든지 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간자로 시작하는 말을 생각을 하다가, 가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가남 이랬더니 얘가 펄쩍펄쩍 뛰면서 그거 걸리면 죽는 거잖아 이러면서 막 큰일 나는 거야 무서워 막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거니 가남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얘 반응을 보고 얘는 글자가 아니라 의미였구나. 가남 그냥 그게 아니라 의미니까 저렇게 그거 걸리면 죽는 거잖아. 막 이런 생생함이 글자에 사실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보면 제가 단어를 볼 때마다 사실 팩션 하면은 그 투쟁이 느껴지고 또 magnificent하다 그러면 좀 뭐가 magnificent한 걸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떤 단어들이 의미들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비슷한 상황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라는 거는 말이라는 거는 의미를 끌고 다니는 거라는 걸 자꾸 살리는 것이 하고 있는 일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서도 너무 웃긴 얘기 이거 안 하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그 애를 이제 제가 6시 정도에 일어나면은 깨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 도장을 찍고 나와 달라고 걔가 부탁을 해서 깨워요. 그런데 맨날 조금만 더 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은 막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어쩜 너는 이렇게 예쁘고 귀엽니? 막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이러니까 걔가 I don't know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런 영어를 어디서 배웠니? 이러니까 엄마한테 배웠지 이래요. 안 가르쳐 주거든요. 영어 잘 안 가르쳐. 엄마한테 배웠대요. 가르쳐 준 기억이 없는데 이러다가 근데 아이가 무슨 뜻이니? 이렇게 아이가 무슨 뜻이니? 눈. 자, 읽어볼게요. 자, 발음은 그래서 제발 엄마한테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라. 자, 발음은요. feature. feature라는 이 말은 명사로는 되게 쉬운데 동사로 좀 어려워요. FEAT가 하다인데 원래 fit만 해도 좋은 단어거든요. UR이 빼고 나면 fit이라는 게 업적, 제주 이런 말이고 근데 앞에다가 또 뭐를 붙이면 패배시키다라는 동사 defeat 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를 좀 볼만하고 근데 이게 feature가 되면 첫 번째 명사로는 특징이라는 말이어서 동의어 읽어보시면 캐릭터리스틱이에요. 여러분 캐릭터리스틱이 만만치 않은 게 뒤에 그 I부터 뒤를 탁 떼어내고 캐릭터라 그러면 이게 인격이라는 말이 돼요. 인격 또 뭐 등장인물 뭐 캐릭터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등장인물 또는 글자 알파벳이나 한글 같은 그런 글자도 캐릭터라 그러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추상적인 의미에서 인격인 것은 그 특징이라는 캐릭터리스틱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 구분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 페이스나 이제 기사를 피처를 이제 어떤 특징적인 기사를 article은 이제 기사란 말이죠. 근데 피처는 특징적 기사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고 동사로 제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등장시키다예요. 등장하다가 아니라 star 그래서 feature somebody as something 이런 구조.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어떤 드라마가 어떤 사람을 뭐뭐로 등장시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알겠죠? 예를 들면 시크릿 가든이 featured 한다. 현빈? 맞아요? 그럼 현빈이 무슨 사장인지 뭔지로 등장된다. 이렇게 이제 이게 등장한다라는 우리는 이제 현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극이 이 사람을 등장시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예문할게요. 자, 읽으시면 The Phantom of the Opera is a story about a man who 자, 여기서 가로를 열고 who was born with grotesque facial features. 그 사람이 태어났겠지. 근데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grotesque facial features 이게 중요한 거죠. 자, grotesque 굉장히 괴기스러운 facial features에서 얼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이상했던 거예요. Which caused him to wear a mask. 자, which가 가리키는 바는 뭐겠어요? grotesque facial features가 그 사람을 야기하여 그 wear a mask 하게 하고 and 살게 하는 거죠. live alone 혼자 사는데 underneath an opera house에 혼자 살게 해요. 자, 그럼 alone 밑줄 긋고 allone이 live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품사 뭐라고 봐야겠구나. 부사로, 예, 부사로도 쓰는구나. 형용사로만 쓰는 게 아니구나. A로 시작하는 우리 얼마 전에 무엇에 대해 인식하는이라 형용사 aware 하면서 alone이라든지 또는 alive라든지 이런 반대 대부분 형용사 부사 양쪽으로 씁니다. 여기서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다음 people. 자, 읽으시면 people rejected him because of his ugliness and he became a murderer. 자, 이러니까 이렇게 좀 불행한 상황이 된 거죠. The author suggests that it was the cruelty of others toward him throughout his life that 자, 여기까지 읽도록 it was the cruelty. 자, 이 cruelty라는 명사는 참 이게 emotional한 단어죠. 잔인함. 다른 사람들의 잔인함 towards him. 그 사람을 향한 throughout his life. 평생에 걸친. 참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it, that 강조 구문. it, that 강조 구문. 그쵸? 그래서 강조된 말이 굉장히 길지만 어떻게 알아보냐면 the cruelty라는 명사가 굉장히 강조를 받아 마땅한 굉장히 이모셔널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다음에 대세에서 led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led의 주어가 the cruelty 그 잔인함이야말로 그를 이끌어서 to become such a fiend 해서 이제 fiend라는 말은 이제 괴물 악마 자, 악마 같은 사람이 되게 한다. 예, 악마가 더 좋겠네요. 괴물보다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features는 특징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만 동사 확인해 주시고 대표 표현에 보면 그래서 뭐 secret garden이 현빈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현빈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니면 어떤 특수 효과가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 수동태가 돼야겠어요. 그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예문할게요. The music 소리 내시면 The music of Vangelis was featured in the film Chariot of Fire. 그래서 이 영화에 나왔다 했고 보시면 이 글자가 전부 이탈릭체로 되어 있다가 Chariot of Fire만 이탈릭이 아니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은 자, 아까 읽었던 예문의 위에 보시면 The Phantom of the Opera가 이탈릭이었다가 나머지는 이탈릭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탈릭 아닌 글자로 쓰다가 책 제목이나 영화 제목 그런 건 이탈릭으로 눕히는데 만약에 기본형이 이탈릭이면 책 제목은 원래 형태대로 바꾸는 거죠. 알겠죠? 예, 그런 컨벤션이 있어요. 구분이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내려오셔서 특징이나 다른 단어 이제 그 attribute은 표제어인데요. 왜 표제어냐면 이 단어 좋기도 하지만 attribute이라고 읽을 때와 attribute이라고 동사로 읽을 때 뜻이 굉장히 달라져서 자, attribute은 특징, attribute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말이 되니까 뒤에 가서 봅시다. 그 다음 property라는 명사에 대해 우리가 공부한 바 있죠? 여러분 이 단어 언제 공부했냐면 번영하다라는 동사 prosper를 하다가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property는 재산이라는 뜻도 있고 사람마다 각각 소유하고 있는 어떤 속성을 얘기하기도 한다. 보통 속성이라 그러면 nature라 그러죠. 그래서 nature와 property가 같은 말이구나. 그 다음에 trait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trait은 앞에 접두어를 붙이면 초상화라는 말을 만들 수 있어요. 무슨 trait? portrait. 자, 근데 por를 빼고 trait만 하면은 원래 이렇게 질질 끌다라는 말에서 왔기 때문에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온 어떤 속성이나 기질을 말한다. 예문 읽으시면 nesting is a common trait of most birds. 에서 common trait이다. 공통의 어떤 속성이다. nesting 둥지 짓기. 그다음 facet 아주 좋은 단어네요. 자, facet face에서 왔고요. 그냥 면이죠. 얼굴 면자를 써서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 예문 읽으시면 We must look at all facets of the problem before choosing a solution. 그래서 look at something before choose something. 이런 식의 구조가 된 거죠. 됐어요. 예. 문제의 모든 면을 봐야지 된다. 그 다음에 면이란 또 좋은 단어 표제어 발음하면 aspect,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소리는 component, 이런 말들이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쭉 그냥 넘어가서 단어 친척해 보시면 업적이나 제주 발음 feat, 와 대단한 일이다 이런 뜻인데 앞에 패배시키다가 되면 defeat, 이건 이제 우리 확실히 하는 거고요. feasible이 좋은 단어입니다. feasible. 예. 그러니까 feasible이 나오면 실행될 수 있구나. 아까 쉽다라는 말하고 확 구분하자. 쉬우는 faster. 할 수 있다는 말은 feasible. 자, 예문 읽으면 expanding to other markets isn't financially feasible at this time. 그래서 다른 시장들, other market, other 다음에 복수 써야죠. 불가산 명사가 아닌 한 다른 왜냐면 another하고
저 한 단수 쓰려면 another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시장들로 확장하는 것이, 자, 확장이란 좋은 단어, expand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하지 않다 했고, 자, 부정행위 발음하시면 malfeasance 이런 말도 있구나. 자, 이제 저거 보죠. 마지막에 보시면 forfeit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부터 나왔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리곤 했는데 for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말 우리 뭐 공부했냐면 금하다 forbid, 삼가하다 forbear, forsake. 자, 적어주시고 forbear, forsake, forbid 할 때 for 안 돼 이거잖아요. 근데 forfeit이라는 말은 빼앗기다예요. 빼앗기다. 잊어버린 거 아니고 남이 자기한테서 내놔 이래가지고 뺏어갔다는 말이, 그러니까 남이 뺏어간 게 아니라 내가 빼앗겼다라는 말이 forfeit이에요. 그래서 I forfeited my salary. 그러면 내 월급을 빼앗겼다라는, 근데 수동태로 안 쓰고 능동형으로 써야 되는 거 좀 주의해야죠. 결국 잃었다라는 말이기는 해요. 네, 남이 뺏어간 거죠. 135. 자, 발음하면 commit. 와, 중요한 단어. 중요하고 굉장히 센 단어. 자, MIT의 뜻이 send. 그런데 com이란 접도 전체적으로 확 이렇게 확 지르는 거. 그래서 확 저지르는 거. 대체로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 자, carry out. 어떤 일을 수행해내는 거. 뭐 자살 이런 거. 예, 그다음에 plot 결심하는 거. 전에 우리 지난달에 제일 웃었던 게 그거잖아요. 이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let's. 이런 걸 let's라고 하고 let'하고 플랫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 한참 웃었는데, 자, let'가 그런 선반같이 튀어나온 건데 P를 붙이면 서약. 근데 그 단어 언제 했냐면 새해마다 우리가 서약 결심을 해요. 그럼 New Year's 결심 resolution 나와가지고 그때 pledge가 이제 동의어로 나와서 그 얘기하다가 스펠링이라도 기억한 도움이 됩니다 해가지고 pledge 말했던 거.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첫째 1번 뜻 어떤 일 저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뜻 뭐뭐 하기로 완전 결심 이런 말로도 굉장히 많이 써서 I committed myself to doing something 하는데 이때 to가 전치사잖아요. 뒤에 ing 나왔죠. to doing something. 여기 to가 전치사라는 그런 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MIT 자체가 보내다란 뜻이니까 commit이라는 말이 어근이 그러함으로 보내다란 뜻으로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commit something to somebody는 send something to somebody를 어렵게 말하면 좀 폼나게 말하면 commit으로 바꿀 것이다. 자, 이 정도 하고 commit이 이제 뜻 두 가지가 좀 안 잡힐 수 있으니 단어 가족 먼저 보겠습니다. 결단 또는 약속 꼭 그렇게 할게. 또는 확신 좀 뭐 여러 가지 그 중에서 결단만 외우시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자 그럼 발음해 보시면 commitment 다음에 어디에 받쳐진이라는 말 committed 다음에 전치사 to 전치사 to예요 동사 아닙니다. 자 예문 소리 읽으시면 a good teacher is committed to providing the best education for his or her students. be committed to ing. 자, 그럼 committed 대신 다른 말 넣을게요. 헌신하다라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거든요. 총 이제 세 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다가 devotion 이런 말이 헌신이어서 be devoted 다음에 to ing 똑같고요. 또 바치다는 또 다른 단어가 dedicate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다 똑같이 to ing 이렇게 쓰니까 be committed to be devoted to be 그 다음 뭐요? be dedicated to ing. 이렇게 세 개를 딱 외우시면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자, 일단 대표 표현에 아까 이제 우리 자살 얘기했지만 자살 말고 나쁜 짓이 여러 개 있네요. commit murder, commit rape, 강간이고요. commit arson, 방화고요. 그다음에 commit adultery 하면 강간이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일 저지르다란 말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 engage in 표제요. 그다음에 enact를 우리가 법 제정하다로 얘기 많이 했지만 제정 말고 실행이라는 뜻도 있고 또 pull off라는 말 해내다예요. 이거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 이빨 뽑는 거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뭔가 어려운 거 되게 박혀 있어서 안 빠지던 거를 잡아 당겨서 탁 이렇게 하는 게 pull off예요. 예. 자, 예문할게요. 소리 읽으시면 they weren't able to pull off his surprise party를 딱 이렇게 해내려고 그래. 뽑아내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he came home early. 예, 그랬군요. devote, dedicate 나왔네요, 여러분. 자, 예문 볼게요. 주인 구달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 동물 생태학자입니다. 침팬지하고 많이 살았어요. 우리나라에도 한번 오셨고, 예,
관심이 가지실 만한 분이십니다. 예, 제인 구달 되게 미인이에요. 예, 제인 구달 그 다음에 읽으시면 dedicated her life to studying chimpanzees by living with them. 해서 dedicated her life to 예, ing 이렇게 이제 구조는 항상 지켜진다. 자, 위탁하다의 consign이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이 접도 한번 바꿔볼게요. 사직 사임하다 resign, 예, design, resign 그거예요. 근데 consign이라 그러면 서명을 해가지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맡긴다는 말이 돼요. 자, 그러면 단어 친척을 오셔서 허가하다, 인정하다가 무슨 밑이죠? admit. 그 다음에 발행하다란 말은 admit이겠죠? omit이네요. 그쵸? omit. 하고 빠뜨리면 omit을 쓰는구나. 그 다음에 허가하는 게 permit 이라는 말이 permission 하고 많이 쓰는 중요한 단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뒤로 갈게요. 예문 안 했어요. 자,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to varying. 자, 소리 읽으시면 to varying degrees. 자, 요거 중요하거든요. degree란 단어의 뜻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그래서 정도라는 말 앞에는 항상 전치사 to하고 degrees 연결. 그 다음 가죠. 소리 읽으면 The outside world provides multiple possibilities and invites young people to try various options before making final commitments.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이 multiple possibilities를 제공한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성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리고 invite young people, 젊은이들을 초대하여 to try various options에서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그걸 시도하게 해보고 그래서는 최종적으로 before 다음에는 그 다음이죠? 여러분 before 밑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before 뒤에는 나중 것이 나오죠. 뭐뭐 하기 전에. 이러니까 뭐뭐 하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try 해보고 그 다음에 making final commitment 하는 거죠. 그러니까 before가 그 다음에예요. 그 다음에서야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읽어보면 A lack of experiences can make it difficult for young people not only to make important life decisions such as what to major in at university or which career paths to pursue, but to commit to those choices as well. 자, 해석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주제는 이제 경험의 결여죠? 여러 가지 경험한 게 없는 것은 make it difficult 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나온 거고, 가 목적어, 진 목적어. 그 다음에 for somebody, to인데, not only to, but also to 구조로 해서 이거 하기도 어렵고 저거 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됐고, 뭐 하기 첫째 어렵냐면 중요한 삶의 결정들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경험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대학에서 전공 뭐 하지? 이런 거. 자, 전공하다가 영어로 major in. 그 다음에 아니면 which career path to pursue 해서 여러분 which부터 career path를 묶어주셔야죠. which career path를 세모로 쭉 이게 종수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종속절로 which career path they should pursue 하던 건데 they should를 to로 이렇게 줄여버린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예, 그러면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칠판 보시고.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항상 맨날 말씀드리지만 종속 접속사가 나오면 이거 종속 접속사 분명하죠. 예, 그러면은 종속절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path는 가산명사잖아요. 그러면 가산명사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한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어떤 직업, 경로를 이렇게 묶어서 읽게 된단 말이죠. 자,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자, 영어로.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Which color do you like? 자,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제가 좀 전에 which color라 했죠. 머릿속에 있으니까. Which season do you like? Which color do you like?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which가 뒤에 나오는 명사에 대한 한정사가 되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career는 path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which career path를 한꺼번에 묻고 그다음에 to pursue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었으니까 이거는 명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항상 종속절이 나오면 딱 두 단계를 하는 거예요. 종속 접속사와 종속절을 표시한 다음에 얘는 명사절이고 스스로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path라는 명사는 종속절 내에서 pursue의 대상이었구나.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그러면은 pursue의 주어하고 동사가 뭐였겠는가를 생각할 때 그 they are going to 에서 이런 걸 날렸구나. 아니면은 원래 they should였는데 그 should가 미래를 의미하므로 이걸 to로 바꿨구나. 이런 설명을 제가 한 거예요. 됐어요? 됐냐고 물어보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떤 경로를 추구할지 이런 것들을 모를 뿐만 아니라 but to commit 이것도 못해요. but to commit to those choices에서 그러한 선택들에 결심을 하고 확 빠지는 것도 역시 못한다. 그래서 이제 역시라는 좋은 말 as well이 뒤에 나온 거예요. 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real life experiences가 실제 생활 삶의 어떤 경험들은 흔히 더 교육적일 수가 있다. than sitting in a classroom 교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예, 무슨 말인지는 됐어요, 그렇죠? 예. 읽어보면 이제 제가 아까 우리 학생들도 좀 multiple possibilities를 try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고 사실 여태까지도 없진 않았겠죠,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생각이 났는데 원래 대학에서는 생물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생물학과를 하고 대학원은 생물학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시험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다른 대학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원 재수를 하려고 학원에서 이제 저녁 오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전에는 이제 그 전공 공부를 하고 이제 학원에 갔더니 저보고 이제 생물학 전공을 했으니 생물을 가르쳐 달라 그러는 거죠. 중고등학교에. 근데 생물 말고 영어를 하겠다 그랬어요. 뭔가 이제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때. 그래서 사실 제가 생물을 잘하고 좋아하고 잘하진 못하지만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한국에서는 된다 그러던데. 이제 좋아했는데 근데 뭔가 생물을 안 하고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일단 오후에 영어를 가르치고 이제 오전에는 생물 공부를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그 학원에 이제 대학 특강을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수업하는 걸 보시다가 언젠가 이제 자기가 대학에 특강을 가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졸업한 그 해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여름방학 특강을, 여름방학에 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월화수목금에서 매일매일 수업하는 거 있죠. 학생들 막 2만 원 이렇게 내고 이렇게 뭐 책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그 해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루에 1시간, 오전에 그 1시간 수업, 1시간 20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웬종일 내일의 수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영어 수업을 했는데 영어는 방학 때만 주로 하고 그러다 또 그 선생이 KBS 영상사업단에 무슨 회화 강의를 그 사람이 맡게 됐었는데 자기 회화를 못 가게 또 저보고 해달라 그랬어요. 역시 또 거기 가서 이제 아침에 하루 1시간을 강의하기 위해 또 하루 왼종일 이제 회화를 준비하고 그래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영상사업단에 계신 분들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외화 번역 그런 것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좀 부정기적으로 좀 있는 것이었고 여전히 마음엔 대학원을 가나 어느 틈에 이제 수수히 대학원 생각을 이제 잊어먹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시도했던 게 사회학과 대학원을 가려고 대학원 준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1년 넘어 사터디도 하고 사회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넘어 공부하고 했는데 시험은 안 봤어요. 아직 공부를 막상 해보니까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해보다가 그건 이제 그만뒀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영어 강의를 이렇게 한참 하니까 나중에 영어를 하니까 좀 영어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대학원을 가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는 영문과에 이제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영문과를 가볼까 하고 또 거기도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일주일에 한 권씩 영어로 된 책, 문학책, 뭐 버지니아 울프라든지 뭐 찰스 디킨스라든지 그런 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문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영어로 읽는데 만나가지고 뭐 영어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분석하는 거니까 또 이건 또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것저것 좀 해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대로 했던 건 이제 영어 교수법 가르친 테솔에서 되게 제대로 공부했고, 길지 않았지만 그 후에 계속 이게 이어졌고 해서 이렇게 좀 다녀봤더라고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수능도 다시 쳤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능을 치고
수능 시험을 쳤잖아요. 그러면은 치고 난 다음에 끝나고 저희 학교 건물 쪽에서 제가 1등으로 나오고 나와서 엄마를 만나자 평생에 이런 비인간적인 시험은 절대로 안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날 집에 와서 저희 집이 4층짜리 아파트 같은 그 집이었는데 쓰레기통을 열면은 그 4층에서 1층으로 그냥 떨어지는 쓰레기통 있죠. 그런 아주 통쾌한 쓰레기통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날 집에 와서 참고서를 다 갖다 버렸어요. 그 통쾌한 쓰레기통으로. 다시는 이 시험을 안 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볼까 해가지고 수능도 한 번은 다시 치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이것저것 많이 해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영어 교육이라는 건 이건 진짜 이건 미션이고 뭐 보케이션이고 그렇구나 하는 것이 되게 확실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살다가 그런 어떤 기회들이 생기면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그래야지 진짜 내게 뭔지를 또 알게 되잖아요. 자, 뒤로 가볼게요. 136. 자, 발음은 어떻게 하고? submit. 자, MIT가 보내다인데 밑으로 보내다. 그래서 밑으로 슬쩍 이렇게 보낸다는 게 제출하다란 말도 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밑으로 보내게 하다든지 아니면 지가 밑으로 빠져 들어갔다든지 하는 말이 복종하다라는 말도 되고 그러면 제출하다의 동의어 많이 쓰는 말. 자, 소리 읽으면 turn in. 그래서 제출하는 건 in은 이해가 되는데 제출할 때 돌려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어떤 학생들이 풀어줬어요. 제출할 때 이렇게 자기 이름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 이렇게 돌려가지고 설마 그런 이유에서는 아니지 싶지만 또 모르죠. 거기도 그러는지. 리포트를 돌려서 집어넣는다고. 자, 그 다음에 give인이 복종하다라는 건 이제 포기하다 구분하셔야죠. 포기하는 건 give up이고, 자, give in이라는 말은 이건 좀 이야기가 살짝 어렵습니다만 한번 들어두시고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읽어볼게요. 소리는 The jury is the group of people. 자, 누구에 대해 설명하는구나. jury. jury는 이제 집합명사죠. The group of people. 그다음에 selected 이하가 수식을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예, selected 이하가 수식을 하는 것은 the group of people이라 그랬어요. the. 뭐라고 안 하고 라고 하지 않고 the group of people이라 그랬어요. 뒤에 설명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더해서 해준 거예요. selected from the public 그냥 대중에서 나온 거고 and sworn 이라는 말도 특이한 것이 동사 원형은 swear. 자, swear가 맹세하달까요? 맹세시키달까요? 자, 이거 봐봐요. PP형으로 돼 있잖아요. 자, 맹세하다예요? 맹세시키다예요? 맹세시키다. 이 사람들은 판사가 맹세를 하라 그래야지 맹세를 하는 거 지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맹세시켜진 사람이고 뭐 하겠다고 맹세를 했냐면 to inquire into or determine the facts에서 자, inquire라는 중요한 단어를 보면 접두어를 빼서 다른 걸로 붙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획득하다, 얻어내다, acquire, 요청하다, require, 요구하다죠, 요구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 QUI 동그라미가 question. 얻어낼 때도 물어보고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야지 얻어내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결정을 해요. The facts, 그 사실들을 about a legal case. 그리고 submit이의 가로를 열어서 submit이 이하가 legal case 수식한다는 표시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제출된 그들에게. 그리고 to render. 이러면 여기다가 2번을 꼭 하고, 자, to render에 2번을 꼭 하고, 자, 1번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to inquire인 것 같죠? 자, 맹세할 때 첫째, 묻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리고는 render a verdict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자, render 표제어고요. render a verdict을 형광펜칠해서 그냥 통으로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소리가 render a verdict. 자, 이런 표현을 알려면 먼저 verdict이 뭔지 알아야 될 텐데, verdict은 여러분이 다 아는 두 개의 조각을 붙인 거예요. VER은 true, VER이 true라는 거 여러분이 사실 다 알아요. 자, 학원 이름 중에 베리타스가 진리. 그리고 DR은 딕트는 말. 그러니까 진실된 말이어서 배심원들의 편결을 verdict이라고 해요. 그럼 배심원의 편결이 거짓말일 때도 있겠지만 굉장히 진실이어야만 하죠. 그러니까 어때야 하는가를 verdict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render a verdict 하면 편결을 내놓다라는 말이에요. DER 동그라미가 모양은 많이 달라졌지만 give, 주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면 DER이 주다니까 편결을 준 거죠.
판결을 판사한테 내준 거죠. 그래서 렌더럴 벌딕이라 하고, 렌더는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뒤에 가서 표제로 나올 때 싹 외울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거예요. 렌더라고. 그리고 접두어를 붙이면, 항복하다라는 동사, surrender. sur를 붙이면 surrender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surrender에서 썰을 빼니까 이런 단어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형태를 먼저 봐주시는 거죠. 자, 어쨌든 주다니까 무엇을 누구에게 주는지 to a court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내려올게요. 단어 가족의 자, 유순한 발음은 submissive. 그 다음에 제출하다의 turn-in 예문할까요? 자, 읽으시면 He turned in his term paper 2 weeks before it was due. 오, 좋은 형용사. due. 뜻. 기한이 된. 자, 우리가 무슨 due를 공부했냐면 overdue. 생각이 난다. 아, 내 머릿속에 있구나. 자, 내려와서 throw in the towel. 자, 소리는 throw in the towel. 예, 좋은 표현이고 권투에서 선수가 막 지고 있으면 코치가 하얀 타월을 던진대요.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예문 읽어볼게요. After years of searching for Cleopatra's tomb, 클레오파트라's tomb을 몇 년이나 찾은 후에 he finally threw in the towel and went home empty-handed. 자, empty-handed 밑줄 긋고 품사 형용사. 예, 명사에다 ed를 붙여서 이런 채로 이런 얘기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기, surrender 옆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 knuckle under라는 말이 있는데요. knuckle under가 여러분 안 재밌죠? 그쵸? 지금. 하나도 안 재밌죠? 네. 자, 알려드릴게요. knuckle이 뭐냐면, 여기 주먹을 영어로 fist라 그래요. 근데 주먹에서 이 부분, 여기 튀어나온 이 뼈를 knuckle이라 하거든요. 그럼 knuckle under가 왜 항복하다가 되냐면, 이거예요. OTL 할 때 이거 손바닥 이렇게 해서 엎드리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아시겠죠? 예. 예, 주먹으로 이렇게 해서 내리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채우겠습니다. 허가하다. admit. 허가는 그렇게 admission이라고 하는 그거. permit도 그렇지만요. 그 다음에 범하다 무슨 일 하기로 결심하는 거. commit. 방출. emit, 약속, promise, 타협, compromise. 다음에 전제는 promise, 전에 해당하는 promise. 다음 송금하다 완화시키다가 remit. 송신 전달하다는 transmit. 자, 옆으로 가서 간헐적인이라는 말 발음하시면 intermittent. 자, MIT 동그라미의 뜻이 send예요. 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보내지는이니까 보냈다, 안 보냈다, 보냈다, 안 보냈다. 이러니까 intermittent가 간헐적인이 된 거예요. 됐어요? 예. 동의어는 sporadic인데 발음이 sporadic. 어디에서 왔냐면 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싹이 spore예요. S-P-O-R-E. 그러면 싹은 다 나요? 가다 한 번씩 나요? 가다 한 번씩 나죠? 씨앗을 쫙 뿌렸는데 거기서 싹은 가다 한 번씩 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면은 싹이 발아율이 더 증가하겠지만 옛날에는 가다 한 번씩 그렇게 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음하시면 sporadic이라는 말이 된 거죠. 예.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The weather announcer on TV said it will be mostly sunny tomorrow. 자, 형광펜은 said it will be. 자, 왜 형광펜 칠했는지 아시겠죠? 주절의 시제, 과거. 종속절의 시제, 미래. 예, 이렇게 쓴다는 거. 말을 했는데, 이따가 이제 오후에 내일 대체로, mostly도 중요해요. mostly가 대체로인데, 대체로 해가 좋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일 그럴 거를 would라고 얘기하지는 잘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절이 과거면 would로 맞춰주는 건 그게 몽땅 옛날 얘기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말했던 거는 물론 아침에 말했어. 그런데 써니 할 건 내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will이라고 해서 시제가 이렇게 엇갈리는 것이 충분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읽을까요? With intermittent showers in the evening 해서 간헐적인 소나기들이 저녁에는 내린다.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자, 소나기는 셀 수 있구나. 우르르 내리고 우르르 내리고 그러니까. 자, the rest 소리 읽어보죠. The rest of the week should be sunny with clear skies. A great time to go to the park and enjoy the blooming of spring flowers. 예, 말 되게 기분 좋네요. 자, skies가 복수로 처리되죠. 공통영어에서 얘기하는데 날씨와 관련한 얘기를 할 때는 하늘의 색깔이 되게 여러 개예요. 그래서 복수, 날씨 얘기할 때는 skies라고 흔히 한다. 그 다음에 꽃이 활짝 피는 걸 아시다시피 발음 blooming. 자, 그 다음 sporadic에 예문하죠. 자, 읽으시면 sporadic winds made it difficult to steer the sailboat 해서 made it difficult to 이렇게 늘 가 목적어, 진 목적어 이런 걸 매일매일 보니까 참 익숙해지죠? 예, 매일매일 하니까요. 예. 매일매일 안 할 때랑은 굉장히 다르죠? 그쵸? 예. 근데 이게 한 달 가지고는 안 되고 한 2달 정도는 해야지 조금 느끼고 그다음에 그거 한 6달 정도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럼 완전 생활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1시간 20분씩 한 3시간 정도씩 이렇게 매일매일 영어를 해봐요. 그러면 그전하고는 정말 다른 상황이 되죠. 한 6개월 정도만 계속 밀고 나가시면.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make it difficult to 이런 거 당연하잖아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은 사실 큰 변화라고요. 그런 변화 여러분 센스하셔서 자꾸 이런 좋은 변화를 더 축적해야지 그리고 그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잘 붙잡으셔야 될 거고 steer라고 하는 좋은 동사 steer 그러면 이제 그게 생각나야지 그 뭐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그 배에서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선장이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는 거 제가 뭐 말하는지 키를 돌려라 맞죠? 그 그게 발음하시면은 steer. 예, 정확히 말하면 steer라는 건 키를 가지고 방향을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회전시키는 것을 steer 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배에서 선장이 이렇게 멋있게 하던 거를 차에다가 옮겼죠. 예, 차에서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차에 뭐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핸들이라 그러는데 핸들이 아니죠. steering wheel. 자, 소리가요. steering wheel. 예. 그냥 wheel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바퀴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방향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는 바퀴니까. 자, 그다음에 이거 이제 그 sporadic intermittent의 동의어로 제일 쉬운 건 on and off예요. 그쵸? on and off. 정말 이런 거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fitful이라고 하는 말 되게 특이한데 fit이 여러분 뭐 잘 맞는 또 건강 그런 뜻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명사로는 발작이에요. 그래서 fitful이 발작적인인데 우르르 이랬다가 잠잠하다가 또 우르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intermittent의 동의어가 되는 거죠. 그다음 내려오시면 저번에 emissary라는 말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저 소리가 emissary 언제 했냐면 envoy의 동의어로 envoy 한번 설명하면서 envoy 스펠링은 E-N-V-O-Y. V-O-Y의 뜻은? 이게 이제 대사래요. 자, envoy에서 boy의 뜻은? way. 길이요, 길. 길로 보내진 사람에서 대사였고, 보내졌으니까 emissary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해고하다 혹은 어떤 사람 말 무시하고 그러는 거, dismiss. 그 다음 옆으로 가셔서, 태만한이란 말은, 이제 뒤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게도, 이제 뒤라는 접두어를 써요. 그쵸? 발음은 remiss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앞에 있으면은 좀 태만하기가 어렵죠? 자, 그 다음 추측하다라는 말 발음하시면 surmise. 자, 추측은 위로 한다, 아래로 한다. 아래로, 그쵸? 예,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surmise 한번 밑으로 보낸다. 예문하죠. They, 소리 내시면 They surmised that he got in a car accident on the way home. 이렇게 됐구나. 자, surmise의 동의어요. 밑에 놓는다라는 동사. suppose.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 자, 소리 읽으시면 composition. 함께 놓는 거. composition. 그러면 이게 이제 구성이란 말도 되고 장문도 되고 그러죠?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 컴포지션 별로 재미없어가지고 우리 장문하라 그러면 참 머리 아프죠. 근데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에 걔네들은 잘 하는데 요새 애들은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컴포지션 같은 거를. 그러니까 보면 이제 청소년 갈등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해오라고 시킨 거예요. 애들 3명 줬짜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인터넷에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지고 파워포인트로 한 15장 정도를 중학교 2학년짜리 애들인데 꽤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라는 거 보니 여러분들 세대차 느끼시겠네요. 잘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 이제 장문을 하는 거죠. 애들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맨 앞에 뭐를 넣고, 그 다음에 음악은 뭘로 깔고, 사진은 뭘로 깔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기들 연예인 사진 막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그럼 나중에 학교에서 요새 학교는 학교마다 큰 텔레비전이 다 붙어 있어요. 네, 선생님이 텔레비전 화면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애들도 프레젠테이션도 그걸로 하고, 그럼 이제 사진은 뭐 이게 원빈 이런 거 나오고 뭐 WS501 나오면 애들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이런 그런 효과 막 생각하면서 그 구성을 하는 거죠. 잘 하더라고요. 재미있게. 네. 자, 그런 걸 발음하시면 뭐라고 한다. composition. 자, 구성, 메이크업. 네, 화장이라는 말도 되지만 구성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이거 이제 수동태로 써서 이제 be composed of something. 이제 소리가요. be composed of something. 무엇이 뭐뭐로 구성된다. be made up of something. 그러니까 compose하고 makeup이 같아서 be made up of something. 이렇게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 장문하면 에세이가 수필이 아닙니다. 우리말의 에세이. 우리가 에세이를 이제 수필이라고 해석을 하는 편인데 논술에 가까워요. 그다음에 컴포지션이 어떤 works of art의 작품이라는 거는 이제 작곡가를 영어로 뭐라 하니까 composer라고 하니까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는 the meteorologist. 이런 사람도 있구나. meteorologist. 뭐 하는 학자일까 궁금한데 meteor 동그라미의 뜻이 meteor가 뭐냐면 운석이에요. 운석.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별 있잖아요. 별이 아니지. 그런 건 별똥별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이죠. 그쵸? 그런 걸 미티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별똥별 본 적 있으세요? 어디서 봤어요? 길 가다 밤에 컸어요? 작았어요? 작았어요. 저는 엄청나게 큰 별똥별을 봤어요. 제가 아까 이거 쓰레기통에 버린 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꽃동네라고 충청도에 왜 들어보셨어요? 거기 갔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어떻고 뭐 시험이 어떻고 막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는 갔더니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딱 갔더니 이만한 들통 이만한 커다란 들통 왜 김장할 때 어머니들 쓰시는 들통 거기에다가 미역을 이만큼 다 쌓아놓고 그걸 미역을 빨래요.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이렇게 빨래 빨듯이 미역을 빠는 일을 바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한테 이런 걸 시켜. 그래서 그걸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루에 일이 시작이 됐어요. 낮에 도착을 해서 미역 빠는 일 시작하고 한 6시까지 하고는 거기가 이제 충청북도의 산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숙소로 걸어가는 거죠. 같이 일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밤에 이제 하루에 고된 일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걸어가는데 산 위에서 커다란 별똥별이 막 척척척척척 하면서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서울 사람이라서 시골 잘 안 있어봐가지고 깜짝 놀라서 UFO다. 그랬어요. 자, 그거는 별똥별하고 달리 운석을 발음을 뭐라고 하냐면, 미티어. 자, 근데 운석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기상 관측을 하고, 그리고 운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발음하시면, meteorologist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상 관측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석 연구자일 수도 있는데, the meteorologist was impressed with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은 거예요. 뭐에 감명받았냐면, the composition of the asteroid에서 소행성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asteroid는 소행성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소리 영어로 읽어보면 asteroid. 요거는 이제 운석하고 다른 게 거기 안에 보면 사실 별이라고 써 있다고요. A를 중간에 집어넣으면 star. 다음, 자, 읽어보시면, it contained many matters that were previously thought to only exist on Earth에서, 지구에만 존재할 거라고 여겨졌던, 그런 많은 금속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metals 다음에 S 동그라미 하시고, 금속을 어떻게 세요?
금속을 세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속을 셀 수? 금은동 몇 개? 3개. 금은동 3개. 종류로 구분.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단어 가족 보겠습니다. 차분한 소리, composed. 평정심, composure. 구성 성분은 component. 다음 자연 비료, 퇴비라고 하는 거 발음 compost. 복합물 compound.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단어 친구의 동그라미 2번에 만들기라고 해석했는데 공들여 만드는 것 발음하시면 fashioning. fashion이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이게 원래 뜻이 옷이 아니라 만들다, 공들여서 이제 옷을 짓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opus란 단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되게 특이한 게 이게 단수형이에요, opus가. 그리고 복수형은 오페라 있죠, 오페라, opera, O-P-E-R-A. The Phantom of the Opera 할 때 opera. 그 이제 발음은 우리나라 말로 좀 소리가 웃기죠? 아퍼라 이러니까. 아프니? 이렇게 묻고 싶어지는 아퍼라는 발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복수입니다, 아퍼라가. 그 다음에 이 opus라는 말은 여러분 되게 익숙한, 옆으로 가시면 베토벤's opus 133. 그래서 이제 133은 133 이렇게 보통 안 하고요. 그 다음 2시 끊어가지고 133 이럽니다. 자, 소리가요. 133. 2시 끊어서요. 근데 이게 왜 쇼팽의 OP 몇 번이라든지 뭐 바흐의 OP 몇 번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라디오 클래식 그런 거 할 때. 그게 바로 요 단어예요. 오퍼스라고 하는 거. 작품 번호 133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gross fugue라고 하는 것은 contains 포함하는데 musical techniques를 포함하고 almost a century ahead of its time 했고요. 멋있는 표현 나왔습니다. 시대에 앞선. ahead of its time. 한편 멋있고 한편 참 힘들었겠다 싶기도 하죠. 시대에 너무 앞서면은 외로우니까. 자, 그다음에 내려오셔서 세 번째 줄에 면직시키다를 무슨 포즈라고 할 것 같아요? 면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뭐 법무부 장관이다. 무슨 장관이다. 근데 그 사람을 면직시키는 건 이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을 내려놓는 거죠? 접두어? depose. 자, 예문 읽으시면 The deposed dictator went into exile. 자, 그럼 exile이라는 말이 추방, 망명. 얼마 전에 우리 expulsion 공부했죠? 여러분 expulsion 스펠링 E-X-P-U-L-S-I-O-N. 그래서 expulsion 할 때 그때 exile이 나왔어요. 예금 같은 거 예탁금 내려놓고 그러는 거 발음하면 deposit. 옆에 갈게요. 바로 나왔네. 자, deposit 너무 중요해요. 얼마 전에 우리 인출하다라는 말 얘기했죠? 은행 가서 인출하고 군대 철수시키고 그런 뭐라고 하냐면 withdrawal. 자, 적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remittance라는 말 살짝 봤는데 혹시 생각나요? 은행 얘기예요. remittance. 송금. 그래서 remittance, 그 다음에 withdrawal, 또 deposit 이런 말들이 관련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디파짓이란 말은 그 은행에서 돈을 내려놓는 거, 예탁. 근데 원래 여기 은행이라고 써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려놓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첫째는 돈과 관련하므로, 자, 디파짓을 쉬운 말로 바꾸면, 자, 영어 읽으시면 down payment. 자, D가 down으로 바뀐 거죠. 예치금이나 보증금. 그 다음에 축적 침전물이 단어 되게 길잖아요. 자, 발음은 accumulation. 근데 이 단어를 이제 이렇게 잘 본 다음에 외워서 한번 써보시면 단어의 뜻을 쓰다 보면 알게 돼요. 자,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accumulation을 제가 써보면 accumulation M 하나 쓰는 거 맞아요? 아, 지금 제가 제대로 썼어요. 그럼 이렇게 쓰다 보면 계속 안 끝나죠? 계속 쌓죠? 그래서 쓰다가 이 단어의 뜻이 쌓는다는 뜻이구나. 계속 단어를
쓰다 보면 계속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쌓는다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예. 자, 내려놓다 put down이나 아니면 예치하다, 맡기다라는 말로 house하고 entrust라는 말이 나왔는데 house 한국말로 소장하다. 자, 이 박물관이 뭐 어떤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런 말 할 때 그 작품들의 집이다. 이러니까 그 소장하다 그런 말이 되고요. 자, 예문할게요. 자, 소리는 throw out is the deposit of radioactive material left on the ground after a nuclear bomb is detonated and throws debris everywhere. 예. 자, 그러면 throw out 이 뭔지 몰랐는데 설명을 해주니까 읽으면 되죠. 이제 이것은 the deposit이고요. 침전물, 축적물이고 은행은 아니에요. 지금 침전물이고 the radioactive라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 방사능 material 물질 left on the ground 땅 위에 남죠.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자, 제가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라고 읽은 단어 after a nuclear bomb is detonated 하면 detonated가 아마도 폭발이겠죠? 자, E로 시작하는 동이요. explode. 자, explode 와 같은 말이 detonate이구나. and throws debris 하면 throws의 주어는 nuclear bomb. 그러면 이제 먼저 핵폭탄이 데토네이트로 됐지. 그리고는 throws debris everywhere 하면 debris가 아마도 파편이겠죠. debris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불가산일까요? 아마도 불가산이겠죠? 파편 조각이 막 튀면 그건 양으로 취급을 할 것 같아요. 확인. 사전에 확인. 이게 설마 데브리가 원형이고 거기다 S를 붙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데브리란 단어는 없을 것 같아. If you have 잠깐만 debris. 예, 불가산. 예. 그렇네요. 예, 불가산이라고 이렇게 적어두고 같은 말이 이제 ruins라는 말이 있는데요. 폐허를 ruins라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ruin에다가 s를 붙였고 ruin이라는 말은 debris에 비해서 덜 쪼개져 있어요. 폐허라고 하면은 건물이 부서진 것도 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 복수로 취급해요. 네, 뒤에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라 이런 거는 궁금해 하시라고 여러분도 사전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죠? 읽다가 보면 S가 붙었는데 이게 뭐 파편이라고 하긴 하는데 S가 붙었으니까 무슨 수일까 이런 게 궁금해지고 한차서 확인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공부를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가 되어야지 그게 진짜 힘 있는 거잖아요. This material. 자, 소리 읽으시면 This material is very dangerous and can only be handled by trained professionals wearing specially designed protective clothing. 그래서 특별히 고안된 이런 것을 입고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단어 가족의 보관 장소 발음하면 depository. 뭐 되게 쉽네요. 그 ORY가 장소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친구로 오셔서 그 침전물이라는 단어, 이거 저는 이 단어 좋더라고요. 발음하시면 sediment. 세더먼트라는 단어가 아마 옛날에 그 지구과학 공부할 때 그 바다의 침전물, 강이 흐르다 보면 침전물 그런 것이 느낌이 좋아서인지 SED 동그라미의 뜻이 sit, 앉는 거. 물살이 내려가다가 밑에 조금씩 가라앉아가지고 굉장히 부유물이 되게 비옥한 땅을 만들고 말이 좀 멋있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것. SED가 sit이라는 것도 좋고요. 자, 예문 볼게요. 소리 읽으시면 There was sediment at the bottom of the glass of soy milk. 다시 읽어볼까요, 소리? There was sediment at the bottom of the glass of soy milk. 아마 제가 이런 개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더먼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보면
예,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도 오시면 많은 정보를 듣는데 거기 진짜 가라앉아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있고 들어왔다 나가는 게 있고 그러기 마련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라앉은 게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연상이 있어서 이 단어가 특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요 문장도 좋죠. 문장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이메이커가 do you 잔의 바닥에 세더먼이 있었다. 그럼 음식마다 침전물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발음하시면 세더먼이다. 딱 가라앉은 거니까 여러 가지로 참 SED를 잘 살릴 수도 있고. 자, 옆으로 가셔서 신청 제안하다 발음하면 propose. 그다음에 목적 purpose. 휴식. 그래서 쉰다 그러면 접두어 repose. 그다음에 repository라고도 합니다. 용기. 저장소를 repository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저번에도 한번 저장하다라든지 보유하다의 re를 쓰는 동사를 봤어요. 보유하다. retain. 그죠? 자, 뒤로 갈게요. 다음 발음하면 opponent. rival이죠. 상대방 선수.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있으니까, 반대편에 놓여 있으니까. 그럼 접두어 바꾸면, 접두어 잘라내시고, 자, 아까 했던 component, 구성 성분, 또 proponent, 제안자, 지지자, exponent, 해설자, 주창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적어두시는 게 편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수고하십시오. 해설자, 주창자라고 적어두고 발음은 입으로는 저번에 했죠. 그래서 입으로는 발음 exponent 이렇게 연습하고 그럼 이제 그런 걸 알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될 때 2의 5승은 32. 예. 자, 그러면 2의 5승은 32. 그러니까 요 조그만 글자 때문에 얘가 갑자기 32로 빵 커졌죠? 얘가 exponent예요. 굉장히 지지해가지고 빵 터지게 만들어주고 우리말에 지수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영어로 exponent예요.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죠. 자, 그러면 예문 보겠습니다. I want to. 자, 소연해보죠. I want to speak to every person who voted for my opponent. He said. 자, 이 문장 읽을 때마다 I want to speak to every person who voted for my opponen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내 상대자를 위해 투표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He said, to unite and strengthen this nation. 이러기 위해, we will need your support and we'll work to earn it. 야, 여러분의 지지도 얻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A new term is a new opportunity to touch the whole nation. 자, 계속 강조하는 바, whole nation. 나랑 친한 사람들만 하고만 일하지 않겠습니다. We have one country, one constitution, and one future that binds us. 우리를 모두 묶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멋있게 어포넌트하고 화해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화해 생각나세요? 타협은 compromise인데 그거 말고 화해라는 말도 알려드린 적 있어요. reconcile. 자, 스펠링? reconcile. 여러분, reconcile에 거기 뭐라고 써 있다고요? counseling 또는 council, 위원회 열어가지고 다 모여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풀고 그런다고. 이게 멋있잖아요. counsel을 연다는 것.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상대방 적수에 adversary. 자, 발음은 adversary. 이 단어가 enemy 다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하면 enemy가 첫째, 그 다음에 adversary, 물론 opponent 많이 쓰죠. 그 다음에 antagonist 쓰고, 저 옆으로 가면 되게 심하게 아주 안 좋은 적은 foe라 그래요. 그래서 foe가 제일 이가 득득 깔리는, 뭐 한국말에 불구, 대천지, 원수,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게 for예요. 예, 그 다음에 antagonist라는 말은 antagonist는 ant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발음만 여러 번 하면 알 수 있어요. 자, 소리가 antagonist. 뒤에 list가 사람이라는 건 알잖아요. 자, 그거 가지고 예문 볼게요. we 소리 내시면 we like stories where the antagonist gets punished at the end.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셜록 홈즈, 셜록 홈즈 아시죠? 그쵸? 예, 그 얘기인데, dreaded for에서 이 사람이 막 너무너무 싫어했던 적은, was Professor Moriarty라고 하는, Moriarty라고 하는, 그 교수가 있었나 보죠? 자, 옆에 채울게요. 구성요소 소리는, component. 그 다음에 처분 가능한은 이제 뒤에서 공부할 건데, 처분하다가 dispose예요. disposable 일회용품. 명사형, 갖다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거는 발음하면 disposer. 그 다음에 해설자, 대표적인 인물이 exponent.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 다음에 세금 부과하다가 impose. 자, 뒤로 가겠습니다. 141. 자, 소리 내보시면 consistent. 자, consistent는, 시스트가 서 있는데 함께 계속 서 있는다는 말이어서 여러분 구성하다라는 동사 consist of를 아시잖아요. 근데 consistent는 구성하는이 아니고 뜻이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 그럼 일관성 있는 게 constant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바뀌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바뀌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안 바뀌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컨시스턴트 해야지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comparable도 아주 좋은 말이에요. comparable은 양립 가능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자, 보통은 양립 가능한, 상응하는 이러는데 그럼 comparable 하다는 건 서로 똑같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달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다르니까 comparable 하냐 아니냐.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comparable에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저번에 우리 제가 한참 DNA 이거 이렇게 그려가지고 ATCG 뭐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었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가 이쪽에 있는 애 서로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상호 보완적인 이라는 형용사 complementary. 자, 동의어 적어주시고. complementary하다. consistent하다. 보통 이제 일관성 있는 이라는 말로 쓰지만 서로 이렇게 앞뒤가 잘 맞는다 하는 말이 서로 사실은 같지 않은 것인데 complementary하고 comparable해서 같이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말로 쓴다는 거죠. 예문 자 가죠. 소리 내면 even scholars were quite indifferent to matters of consistency in spelling. 자 그러면 이게 시제가 과거예요. 예, 지금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다음 indifferent이라는 뜻 무관심한. 다음 전치사 to 표제어였죠. 자, matters of consistency in spelling에서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말은 전치사 in이 나와요. 어디에서 일관성이 있다. 어떤 영역을 밝히느라고. 그래서 스펠링에서의 일관성이라는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often spelled the same word in different ways within the same sentences. 한 문장 안에도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왔다 갔다 거렸다.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그 다음 가면 it wasn't until the 17th century that. 이러면 우리가 형광펜을 칠하는 게 좋죠. 자, 왜? that 강조금은 not until structure. 자, 그래서 이제 it wasn't until 그렇게만 나와도 it wasn't until이라는 글자가 3개 나오면 이제 언제가 되어서야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그럼 17세기가 되어서야 라고 읽고 그 다음에 대절에 가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말을 해놓으세요. It wasn't until the 17th century that 해가지고 좀 외워가지고 또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주어 읽어보면 spelling of English words started to be standardized 해서 표준화된 것은 17세기 말이 되어서 17세기가 되어서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17세기는 영국에선 굉장히 중요한 세기고요. 아주 유명한 여왕님이 계셨던 때예요. 자, 어떤 여왕? 엘리자베스요. 엘리자베스 1세. 자, 지금 계신 분이 엘리자베스 2세죠. 엘리자베스 1세가 계셨던 데가 17세기예요. 그리고 영국의 가장 유명한 작가가 살았던 때예요. 누구? 셰익스피어. 예. 예, 그래서 영국의 황금기죠. 17세기란.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제 단어의 스펠링 같은 것도 조정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된 거여서 17세기가 엘리자베스나 섹스피어의 시대다 해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잖아요.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단어 친구. 참, 이 영어에서 그 믿을 수 있는이라는 형용사 그 reliable 참 느낌이 좋은 단어입니다. reliable하다, dependable하다. 여러분도 reliable한지 따지면서 공부할 때 그러세요. 예, 정말로 믿을만 한 건가.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에 무엇에 상응하는이라는 말 발음하시면 그 corresponding to 이제 한국말에 상응한다 무슨 뜻이에요? 상 서로 응답 영어로 corresponding 그냥 똑같아요. 예. 단어 친척 돕다 assist 단념하다 어떻게 쓸까? 자 제가 뭘 하고 있다가 단념을 해요. 그럼 이제 이걸 하려고 여기서 가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단념을 하면 떨어지죠. 그쵸? 접두어 D 존재하는 끝까지 서 있죠. 끝까지 exist 고집 부리는 거 insist 끝까지 버틴다 이러려면 persistent라는 아주 중요한 형용사가 나오고 다음에 저항하면 resistance인데 이제 프랑스에 저항 운동했던 사람들 공산주의 했던 사람들을 resistance라고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줄에 근근히 살아나가다 subsist 옆으로 가서 자 발음은 destitute 돈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부유하다와 또 가난하다와 그런 말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부유하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우리 전에 두 개 알잖아요. 부유한 wealthy하고 또 하나는 affluent. 자, 여러분 affluent라는 말은 적어 보세요. affluent 뭐 더하기 뭐예요? AF 더하기 fluent이에요. 플루언이 말 유창하게 할 때 플루언하다 그러죠. AF가 막 출렁출렁해서 affluent하고 wealthy 이런 거 아시는데 그것 말고는 우리가 부유한 별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well off라는 말을 많이 써요. well하고 중간에 하이픈 하고 off, well off 이게 많이 쓰는 말이고 well to do 이렇게도 하고 well heeled 굽이 높은 신발 신고 다닌다고 well heeled 이렇게도 하고 이제 그런 정도가 좀 부유하다에 많이 쓰고 아니면 뭐 upscale 하면은 스케일이 단이어서 높은 단 하는 그런 말을 쓴다든지 근데 이제 가난하다는 말은 되게 좀 심각한 말들이 많아요. 동의어 중에. 자, 그래서 poor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첫 단어 여기 메뉴에 있는 거 다시 읽어보면 소리는 destitute. 그럼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래에 서 있는 이랬잖아요. 아래에 서 있다는 게 왜 그 사회 여러분 사회 시간에 옛날에 이런 형의 사회도 있고 이런 형의 사회도 있고 뭐 이런 형의 사회도 있고 이런 식의 얘기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쵸? 어떤 사회가 1, 2, 3 어떤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 3번이 좋은 거죠. 중간이 넓은 사회. 예. 근데 이제 자꾸 뭐 이렇게 사회가 된다는 둥 뭐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러죠. 자, 그런데 보통은 어쨌든 간에 어떤 그림을 그리던 간에 아래쪽에 서 있는 요게 이제 발음하시면 destitute 이렇게 된 거다. 자, 동의어 읽을게요. 발음은 penniless나 아니면 devoid라는 말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devoid 통으로는 처음 봤지만 접두어를 떼어내면 무슨 void는 아주 잘한다. avoid. 예, 그래서 avoid의 void가 empty, 비어있다는 말이니까 예, 비어있고 결핍되어 있어서 없다. 그러면 없다에 참 잘 어울리는 전치사 of. 분리제거 박탈, off에서 온 말. 이러니까 devoid of는 당연하다. 자, 예문 읽으시면 The most pressing need is for food. 자, pressing, urgent. 자, pressing하고 urgent 비슷해요. 예, 계속 누르니까 굉장히 압박하는, 그러니까 급한 그런 필요는 is for food 했고요. 자, 여기 for가 나온 이유, need.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제가 바꿔볼게요. 제가 바꾼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The need for food is most pressing.
The need for food is most pressing. 그래 되겠죠. 음식에 대한 필요는 가장 절박하다. 이렇게요. 그럴 때 is most pressing 할 때 앞에 더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결코. 그 형용사 pressing을 수식하는 most이기 때문에요. 이게 더를 쓴 이유는 뒤에 need가 있기 때문에 쓴 것이지 최상급이면 자동으로 더가 붙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니라는 거. 자, 글자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괜찮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 말이죠. 뭐 형용사를 앞에다 쓰거나 뒤에다 쓰거나. Life historians. 자, 소리 읽어보시면 Life historians and interview records abound with questions and comments. 여기까지 먼저 하면 자, life histories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이제 인터뷰 기록들 records들이 abound하다. 그 abound란 좋은 동사는 형용사가 뭘까요? abundant예요. 그래서 풍부하다는 말이에요. abundant의 동사형이에요. 자, 어떤 질문들과 커멘트로 풍부하냐면 such as 예를 들어 How will I feed my children? Where will we get food? I had no food to give my children. 야, 정말 안 됐네요. Dietary data. 단수 복수. 자, reveal에 s가 없죠? 자, 원래 단수형은 datum, T-U-M.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datum이 단수형이고 data는 복수형이고. 근데 지금 이 글은 좀 심각한 글이니까 원래 문법에 맞게 reveal이라고 s를 안 썼어요. 만약 심각한 글 아니면 s 씁니다. 사전에 데이터를 찾아보면 복수로도 받고 불가산으로도 받는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예, 데이터를 찾아보세요. 자, 지금은 정식대로 말하고 있어서 복수를 한 거예요. Dietary data reveal that destitute women and their children in Bangladesh are greatly undernourished. 해서 이제 이 greatly 같은 말에 좀 속지 않아야 되는 게 greatly 하면 보통 굉장히 훌륭하게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정도가 심하게라는 말이어서 그냥 안 좋은 내용도 수식할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대체로는 뭐 좋다는 거지만 안 좋은 내용도 수식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영양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그들은 극도로 마르고 또 wasted라는 말 이렇게 소진이 많이 되어 있는 몸에 소진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키가 작다. 나이를 봐라. 자, 제가 봐라라고 읽은 거 for. 자, for라는 건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 나이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16살인데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 나이 치고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읽죠. 자, 그다음 단어 친구 오셔서 가난하네. 첫 번째 단어 발음하면 impoverished. 이제 impoverished는 여러분 한 몇 차례 읽어주시면 그죠? impoverished 몇 번 읽으면 거기 동그라미 딱 뭐가 있으니까 poverty가 있으니까 아 이런 단어가 있구나 이러시면 되죠. 그다음에 impecunious. 자, 소리는 impecunious. 동그라미 뭐가 있으니까 pecun. 자, 돈이 한 푼 없다는 얘기구나. 그다음 badly off. 아까 반대말 무슨 off? well off. 자, broke 파산한. bereft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제 bereft는 좀 특별한 단어예요. 이게 원래는 가족을 잃은 모든 걸 빼앗긴 해도 쓰지만 특히나 최근에 가족을 잃은 그러니까 그 가족이 사망한 그럴 때 bereft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lacking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는데요. lacking 다음은 전치사 in을 써요. 이건 형용사예요. lacking in common sense에서 상식을 결여하고 있다 할 때 자, 접두어 채우겠습니다. 자, 무엇을 구성하다 발음 constitute. 그래서 구성 헌법 혹은 체격 몸에 이렇게 구성 발음하면 constitution.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협회라든지 제정하다 발음은 institute. 그 다음에 쭉 institution이라는 명사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institution은 기관과 제도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관도 사람들이 세운 거고 제도도 세운 것이다. 그래서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매춘부는 앞에 나와 서 있다고 얘기를 하나 봐요. 발음하면 prostitute 전형적인 단어고요. 그 다음에 반환이나 배상은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발음 restitution. 그 다음에 대체인 대리인은 substitute. 너무 중요하고요. 항상 전치사 for를 쓴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마지막 줄에 미시는 어디에 서 있냐면 유령들은 어디에 서 있냐면 위에 서 있죠. 공중에 둥둥 있죠. 자, 발음 superstition. 하나 더 하죠. 자, 발음은 insist. 예, 고집부리다 주장하다 어렵지 않고요. claim이라는 말은 사실을 거짓말을. 대체로 거짓말을 이라는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on 하고 다니는 거를 알아주셔야겠고
그런데 이제 insist on something이고요. insist 다음에 대절을 쓰려면 on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이제 대절 앞에 전치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중요한 규칙인데 좀 빨리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책임을 제대로 못했다 싶은 부분이죠. 자, demand라는 말이 요구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demand that 이렇게 되겠죠. demand 대절 또 insist 대절 이렇게 가는데요. 그럴 땐 대절은 해야 하다라는 말이 이미 insist나 demand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대절에 should 빠진 동사 원형을 쓴다.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Marlene's autocratic mother-in-law terrorizes her constantly. 자, autocratic 독재적인 mother-in-law 시어머니 terrorizes her constantly 계속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하죠. insisting that she doesn't know. 동사 원형 왜 안 썼죠? She doesn't know how to take care of the family. 너 가족을 어떻게 돌보는 건지를 모르는구나. 몰라야 한다. 가 아니라 모르는구나.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자, 주장의 내용이 뭐뭐 해야 한다. 일단은 should 빠진 동사 원형이지만 얘는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는 should가 아예 필요가 없죠. 아무 때나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뜻을 봐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래야 한다라는 당위의 개념에서 should를 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실제로는 소리 읽어보죠. In reality, her seeming incompetence as a mother was only caused by being distraught over the constant harassment from her mother-in-law. 자, 실제로는 그녀의 겉보기의라고 읽은 seeming. incompetence 너무 중요한 단어 competence 표제어고요. 자, 무능력. 어머니로서 무능력해 보이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알게 된 거냐면은 distraught이란 단어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형광펜 칠해놓고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계속 distraught 되었는데 over the constant harassment에서 harassment은 완전 외워야 되는 괴롭힘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도 괴롭히기 때문에 항상 너무 정신이 없어요. distraught이란 말은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여기저기 끌고 다닌다라는 말 발음하시면 distract. 여기저기 끌고 다닌다라는 말의 PP형이 옛날에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니까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이다. 뒤에서 다시 나올 거고요. If she, 자, 소리 읽어보죠. If she had been left alone to do her duties in peace. 평화 속에서 하도록 남겨졌더라면 there wouldn't have been any problems. 가정법 과거 완료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If she had PP, there wouldn't have PP. 예, 정확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까지 하죠. 대표 표현에 그렇게 고집을 계속 부르신다면 꼭 그래야 되겠다면 자, 시작이 If you insist 이렇게 시작을 한다. 예문이 재밌거든요. Okay, I will do the dishes for you if you insist. 예, 꼭 그래야 된다면 뭐 하지.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두 번째 줄, 단어 친구 두 번째 줄에 be resolute. 여러분도 소리 be resolute. 자, 이거 명사 어디에서 왔고요? resolution.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하다 발음은 persevere. 물론 중간에 형용사 sever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는 거 stick to one's guns라는 말이 있다. 예문하죠. 읽으시면 It is important to stick to your guns and stand up for what you believe in when those beliefs are challenged. 아, 예. 중요하다. 당신의 그 stick to your guns. 당신이 잡고 있는 총을 놓지 말고 그리고 stand up for. 동의요? defend.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 자, 이것을 지지하여 서 있어야 돼요. What you believe in. 당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거. believe 다음에 in이 들어가야지 당신의 가치를 믿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언제냐면은 그러한 믿음들이 도전을 받을 때는 그럴 때는 한번 귀 기울여서 그 말이 혹시 맞는지 생각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얘기겠네요. 자, assert 표제어고 contend 표제어고 옆으로 가서 단어 친척 세우는 거죠. 하나하나 쌓는 거 발음하면 stack. 그 다음에 세우는 거죠. 설립. establishment. 그 다음에 둘레에 서 있는 거죠. 환경이란 발음. circumstance. 그 다음에 저거 주의하세요. 밑에 보시면은 고정된 하고 문방구하고 자, 고정된 발음하시면 stationary. 문방구류는 stationary. 불가산명사. 문방구 용품 여러 가지 다 말하니까 앞에 있는 stationary는 형용사. 아니 명사로는 주둔 군. 어떤 군대가 와가지고 딱 짱 받고 있으면 그 다음에 지위를 발음하시면 status. 동상은 statue. 대치
stand off. 어저께 우리 stand off 예문에서 봤어요. 뛰어난 사람, stand out. 내일 뵙죠. 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